XSFM입니다. I, D, W, K. 전 여당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모바일 대화방. 그곳에서 오가는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 당연한 듯 보이지만 결코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스와 신문을 보면 노인 평화 발언, 선의 발언, 양념 발언 같은 단어 몇 개는 며칠 밤낮을 평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언론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사기관의 의지도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4월 첫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국회를 찾아가 이 문제를 가장 집요하게 파헤친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20회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방송은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바른정당과 관련 없는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바른정당으로 이름을 바꾸니까요. 네. 앞뒤로 뭘 붙여도 드립치기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이기면은, 자유한국당을 이기면은, 자유한국당을 바른정당. 지면은, 바른정당을 바른 자유한국당. 아, 대선 광고 모델 나왔어요. 타이거 JK시죠. 예. 발라버려.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거 JK씨가 기분 나쁘셨을까봐 걱정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 모델 한쪽이 이기면은 이제 축하해 이런 거 하면 되고. 네. 바르다니. 네. 하면서. 오늘은 바른정당과는 한 반발 정도, 붙어 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긴, 바른정당의 의원들 및 수뇌부가 이 문제의 책임 및, 사전 지식이 없었을 리가요. 그럼요. 공모의 혐의 등등과 말이죠. 이거, 페이스북이라든가 기사 등을 통해 봤을 때 되게 흥미진진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와 이건 못 빠져나가네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이건 못 빠져나간다는 거니 잘못을 한 사람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갈 것이다. 네네네. 혐의에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었는데 이상하게 속편이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흥행이 됐는데 말이야. 네. 속편이 안 나와.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심지어 주인공은 이걸 흥행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치 반지의 제왕 같네요. 골룸. 네. 주인공이죠. 네. 막 활약을 해. 이 편이 안 나와.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합니다. 국정원 얘기입니다. 아니죠. 국정원 얘기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카톡방 얘기입니다. 소속작이 그 얘기가 아닐까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있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 이제 가끔 가봅니다. 네. 그러면 국정원 개혁 포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국회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게 언론을 타는 일은 없죠. 잘 없죠. 그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라 네. 언론 안 타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번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회 세력들도 많은데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 논란 당시에는 노회찬 의원의 그 당시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보자면 탄핵을 만지작거려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극한의 문제로 야권 일부는 치부를 했고 전력으로 다해 싸울 의지를 보였고 전력으로 다해 싸울 그 의지가 언론에도 드러나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에 워터게이트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워터게이트가 무엇인가. 네. 소스 띵 까먹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줬죠. 그런데 이번은 대선 전국이라 그런가 조용합니다. 이상하죠? 대선 전국이면 이런 안보 문제 혹은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뉴스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북풍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인가? 정보기관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는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왠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흐지부지 된다. 게다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야당 의원들이 팠는데 언론이 안 받아 적어주면 언론이 안 받아 적어주는 물결을 타고 야당 의원들이 취재 및 조사를 그만하게 됩니다. 서로 그렇게 주고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신현희 강남구청장 정확히는 이 사실을 먼저 알린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강남구 의회의 여선웅 의원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여기서 퍼졌던 조직적일지도 모르는 가짜뉴스 유포 사태는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 하고 봤는데 꾸준히 정보기관을 어떻게 해야 괴롭히지? 라고 생각했던 국회의원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의원 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암 리슨을 보좌관으로 두고 계신 분이죠. 리암 리슨을 보좌관으로 두고 계십니다. 네. 이 보좌관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피디님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출연하겠어요. 당신을 찾아내요. 찾아가서 출연하겠어요. 라고 말해서 지금 저 마포대교를 혹시 역주행해서 건너오신 건 아닌가 싶은 네, 국회의원이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에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바디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빅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Big Green 모이스처 테라피.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빅그린 헤어케어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데미지 케어 케라틴밤 헤어 마스크라고 하고요. 케라틴밤? 네. 그 레슬링 기술 이름 아닌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직 그런 기술은 못 봤어요. 모발에 하는 마스크팩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바 형태로 출시가 됐고요. 음. 샴푸 후에 바로 살짝 문질러 주듯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미용실 가서 머리 코팅 많이 하시잖아요. 좀 머릿결이 많이 상했거나 뭐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해서 좀 푸석푸석하거나 이럴 때 코팅을 할 때 겉에 부분만 커팅을 하고 속 안에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 속 안에 있는 부분부터 그 영양이 차오르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머리를 1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샴푸 외에 다른 헤어용품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따제. 네. 그래서 런칭 기념으로 특가 할인 적용됩니다. 네. 그 제품군에 따라서 50에서 55% 정도 세일이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모로 가셔서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격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빅그린의 상품군에 대해서 이 물건을 쓴다고 그 미용실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을 거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빅그린은 세일 폭이 항상 화끈하네요.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원료가 나쁜가? 예, 그 제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보다 창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고 근처로 사무실을 옮겨버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어요. MBN 2017년 3월 22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한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비자금 폭로 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며 동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캠프 측은 이미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거 가지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글 키보드는 물결 표시를 빼버려야 된다. 물결 표시 가장 싫어하시죠? 네. 나이 40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물결 표시를 쓰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정확히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읽어드리죠, 다시.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 지역민들께 퍼온 글.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추미애 우상호 대통령 살해 협박 경찰 사이렌 이모티콘. 그리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넣은 듯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이모티콘 7개. 따옴표 다시 넣어서 강조. 대통령 살해 협박. 박 띄고 그녀. 목숨 많은 살려주마. 막말 충격. 느낌표. 느낌표는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띄입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네. 안시 쓰던 80년대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안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미쳤나? 정신건강을 궁금해하고 있죠. 해도 너무 지나쳐 네티즌 경악. 공유해서 퍼나르세요. 하고 링크. 이 흔해 빠진 느낌의 글은 520여 명이 한 방에서 이것을 봤을 거고요. 네. 또 누군가가 이것을 퍼날랐을 겁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에 뿌려진 노컷일베 신문 같은 인쇄물에도 이런 내용은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요.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4대강 반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같은 모든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서명운동하고 현수막하고 사진전 홍보물 이런 거 오프라인까지 기어나와서 다 제재했습니다. 네. 반면에 당시 과기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거기 간부가 정식 문서로 여당 보좌관들에게 같이 쓰고 돌린 무상급식 쟁점과 관련된 선거대책 같은 취지의 문건은 그걸 가지고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500명 넘게 들어와 있는 카톡방 안에서 말이죠. 네. 방에서 떠드는 신현희 구청장 같은, 이건 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어져오는 일은 아니니까. 신현희 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또 주의했어야 할 일은 말이죠. 구청장 정도 된 정치인이면. 휴대폰 배터리죠. 배터리와. 네. 이 내용을 과연 우리 편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태극기 흔들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뭐랄까요. 체인 스모커스 공연에 와 있는 팬들 같아요. 너무 행복해, 하이해. 네. 예.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못하는 짓이 없잖아요. 역시 예상대로 그쪽 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국회에서 처음 밝히신, 예고드린 대로, 이분입니다. 서울 강동갑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가 나타났다의 유일한 생존자. 네. 방송도 죽었는데. 가슴이 아픈데. 한때 경쟁자였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꽤 셌었죠. 네. 네. 어느새 그 알실의 경쟁력은 살아남는 것이 되었어요. 네. 네. 사업이란 게 그렇죠. 이번 대선부터 최장수 시사 팟캐스트가 됐다. 저는 20회 만에 가열차게 잘렸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장황하다고. 오늘 얼마나 장황하실지 그 알실 220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의원님은 안행위시잖아요. 네, 안행이죠. 정보위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요 건은 친박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비례대표로 19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네.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문재인 후보 그 당시 수행 대변인을 6개월을 했고요. 네. 맞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12월 11일 말썽 많던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네. 딱 5분 네. 들렸던 네. 인연으로 그 뒤에 저희가 대선에 패배했고 또 대선 이후에 후유증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네. 12월 16일에 서울경찰청장의 말도 안 되는 김용판 네. 서울경찰청장의
대끄럽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고 안행위가 경찰청장이 소관 기관이거든요. 경찰청이.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했고 파헤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온 거죠. 국정원에 대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도 말씀. 예, 그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이른바 국정원 저격수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꼬리만 잡고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신 느낌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사이버 수사대를 비롯한 일부 이 경찰 예하 조직들은 정보기관의 사법 감시를 대신해주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행위 소속이 되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떠한 정책 위반 혹은 어떠한 정치적인 기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큰 영감의 순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원 직원이 닫아놓은 오피스텔 문 앞에 서서 뭔가 되게 서러웠다거나 저는 진짜 억울했던 점이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분노 이게 그 2012년 12월 16일 밤 10시. 예, 그 11시죠, 11시. 그 김용판 경찰청장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때가 예, 그게 이제 YTN 2012년 12월 17일 대선 이틀 전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최초 현장 확인사 신고 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고발인 보충 조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을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 증거는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고 증거라고 추가 제출한 자료는 아직까지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2013년 1월 8일 민주통합당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16일 밤 11시에 김용판 청장 주도로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지만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은 전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뭐든 해야겠다. 이거는 분명히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들었죠. 그 말대로 영감이라고 하면 영감이. 그 변호사가 화를 낼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화내지 않습니까? 어떡해요? 뭐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라고.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왜 졌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 막 너무 부당한 사건을 보았을 때 화가 난. 네. 그게 김용판 청장 건을 보면서. 그렇죠.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했던 그 감정으로 보면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지금 감동이고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2012년 12월 16일 이후에 그 2013년 3월 달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밝히면서 그 전면적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우리가 못 밝힌 게요. 전면적인 그쪽들의 그 방해 공작을 통해서 못 밝힌 게 카톡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카톡. 아니,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보는 거죠.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그 대북 심리 전단의 업무가 어떤 거였어요. 인터넷의 커뮤니티, 트윗, 그러니까 온갖 SNS의 커뮤니티는 다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카톡은 더 했죠. 근데 그 카톡이 너무 폐쇄적인 사이트다 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였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트윗도 지금 이렇게 여전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을 통해서 재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트위터에 대한 사법공조
이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톡을 우리가 문제 제기했지만 아무도 거기에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밝혀진 것조차도 지금 홍준표 지사님 네.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 3개 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올리신 분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반성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런데도 4년 이후에 대선 주자가 돼 계시네요. 근데 그 카톡 저는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 카톡에 대해서 정말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삿사치.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얘기를 너무 좀 해보죠. 길죠. 장황하죠 역시. 민주당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물론 진성준 의원은 안 됐지만 그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것 역시 이제 법조인의 촉의 영역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카톡방 이렇게 잡아냈는데 네. 정말 늘 하던 일이라는 듯이 자연스러운 물결 표시가 맨날 나온다. 구청장 아니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의원들도 있고 대선 주자도 있잖아요. 네. 전 대선 경선 후보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보고 있고 누군가는 퍼나르고 있다. 이거 되게 오래돼 보인다. 그때 왜 안 했겠느냐. 우리가 PC방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되게 실속 없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게임을 안 하고 인터넷 창을 켜놓고 뭐 복잡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몇 가지 메신저들을 켜놓고 그리고 자기 페북 보고 남의 페북 보고 자기 인스타 보고 이러면서 말이죠. 국정원 직원들도 만약에 그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카톡을 안 했을 리 만무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때 우리가 제보 받은 것도 많았죠. 근데 그 부분까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경찰이 안 넘어간 주체는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다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받는 거고 검찰은 또 법무부 장관의 역할, 영향 아예 없을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아까 황교안의 이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정상적인 업무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로를 통해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대북심리 전단의 모든 활동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미리 반성한다며 새로운 남재준 지금 또 그분도 대선 주자시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예비 후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시면서 뭐 셀프 개혁을 하시겠다며 반성한다면서 국정원 대북 심리 전달 다 해체시켰어요. 그게 뭐죠? 공식적인 합법적인 증거 인멸이죠. 그죠. 조직을 해체시키는 수준에.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요? 뭐를 해체시키는? 알아서 혼자 반성해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강제로 반성하게 하셨잖아요. 반성만 하면 죄를 묻지 않겠어. 네. 죄를 물은 다음에 반성을 시키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네. 아까 알려주신 근거 때문에 안행위에 있는 현재 지금 안행위 소속인 진선미 의원이 안행위 전체 회의에서 24일에 신현희 구청장의 카톡 문제를 깔 수 있었던 이유를 프로세스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질의하셨던 내용은 이미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 다 퍼졌고 그 결과로 신현희 구청장에 대한 압색까지 들어갔다는 것도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원래 이제 그 밖에서 요런 거 이제 여의도 근처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전 그거거든요. 그 뒤에 처음에 캐냈던 의원실이 이걸 트랙백을 계속하고 있느냐. 수사를 잘하는지 혹은 신현희 구청장에게서 더 구린 것이 나온 것이 있는지 더 캐낸 게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군요. 지난번에 여기 이제부터 올 우리 때는 청취자예요. 네.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아주 수준이 높으시군요.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그럼요. 전제로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신현희 구청장은 이미 수사 받고 있다.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안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게 그 당시 전체회의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의 그림이 다시 떠올라진다. 그래서 트위터의 활동을 비교해보자. 트윗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대장 트윗이 있고 그 밑에 그 쫄병 트윗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리트윗을 하는 트윗 계정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대장 계정 이전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또 계정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트위터에서 문자를 이런 그 내용으로 딱 컨텐츠를 만들면 그것이 대장 계정을 통해서 아니면 쫄병 계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동 리트윗에서 쫙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카톡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18대 대선도 19대 대선도 그런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작성자의 패턴 그리고 그 작성자로부터 중요한 어떤 그 카톡 방이든 뭐 대장 무슨 방이든 거기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 전달된 데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카톡 방들로 쫙 퍼지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한두 시간도 아니면 뭐 몇십만 트윗 뭐 이렇게 카톡 안에서 이게 돌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이건 정말 순식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트윗은 리트윗 수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카톡보다 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은. 네. 진선미 변호사에게 여쭤봐야죠, 이건. 신현희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이 전합니다. 이건 맞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심정적으로 그렇죠. 대부분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단 부정하기 나름이죠. 자기가 뭐 그 자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뭐 법조인 당장 같은 경륜인데.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나름 변호사 때는 일단 잘하는. 부정하고 본다. 그렇죠. 부정하고 보고 최소화 시키겠죠. 자기의 어떤 책임을.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가 워낙 카톡방이 많고 날라오는 글들이 많아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전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고의도 부인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인지도 못했다. 이런 걸 주장하고자 한 거죠. 네. 카톡의 환경만 보고 있으면 완전히 허위인 게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많은 카톡방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썼으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신경 못 쓸 만한 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보를 받은 것들을 이미 이제 경찰 쪽에나 이런 데 다 이제 드렸고, 네. 거기서 확인한 바로는 이미 이분이 양쪽 카톡방만으로도 글을 올린 게 170건이라는 거예요. 말 되게 많이 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확보했던 거는, 우리가 제보받은 거는 20몇 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더 위로 다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압수수색한 핸드폰이 관용폰이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 쓰는 공식적인 그래서 본인 돈으로 나가지 않는 이게 아까부터 진선미 의원님의 확신을 더 굳혀주는 거 아닙니까? 관용폰에다가도 이런 짓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일상화돼 있었겠느냐.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현재 그 압수되어 있는 폰은 포렌식 복원이 끝났고, 그저께인가? 4일에 끝났고, 지금 신현희 구청장은 11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저희가 오늘 아마 기사가 났을 텐데, 그 최초의 작성자가 전 국정원 직원이다, 같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저께 나온 기사죠. 이름도 실명으로 나왔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그 카톡방에는 그분보다 훨씬 높은 분이 계세요. 전 안기부장이신. 자, 권영애. 네. 이름 나가도 되는구나. 그럼요. 카톡방에 있었다는 게 뭘 죄야. 그럼요. 그죠? 그분은 공인이신데. 수사는 지금부터 하지. 그래요. 요 질문으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는 신현희 구청장이 가짜뉴스의 핵심 창구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마치 진 의원님의 말씀인 듯 많이 퍼지곤 했는데, 저는 이 사실을 그렇게 믿지 않은 게요. 신현희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합니다. 강남구청장이 아무리 센들 나중에 무슨 브렉시트처럼 독립을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청장인데 독립은 주장했었죠 아마? 여당 최고 권력자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포된 가짜뉴스의 진원을 구청장에서 찾는 건 마치 지난 정권 얘기해 주셨는데 디도스 공격 수사 들어가니까 진주에 있던 최구식 의원 하나 날아간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카톡방 안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정원장 출신도 있고 김진태 후보 이제 후보 아니죠? 여당 의원들도 있고 여당 전 의원들도 있고 대선 경선 후보도 있었어요. 그 위에 누구가 있느냐라고 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더 던지고 싶은 건데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 위에 누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의견이라도 추측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가장 큰 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정원 자체에서 안 했을 수 있어도
네. 외부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 조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외부 조력자. 외부 조력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미 그 굉장한 보수 단체들이 많이 꾸려져 있고 또 그 안에 카톡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그 누구나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안에 들어 있으세요. 근데 뭐 카톡방이라는 게 저도 이제 해보지만 그냥 자기가 초대되면 네. 그 초대됐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지금 뭐 경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진지하게 제대로 수사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독려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사상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뭐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다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개입한 어떤 혐의가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직적이라는 의미는 신현희 구청장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큰 어떤 조직.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주자에 오르를 내렸던 분들도 그 안에 들어있고, 지난번에 우리를 다 기함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헌재재판에 네. 그 변호인이셨던 서석구 네. 변호사님도 네. 계시고, 이름만 될 만한 그런 단체들의 대표들도 다 들어있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영애 전 안기부장 이런 네. 분들도 다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경찰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핸드폰, 그 폰을, 엉뚱한 폰을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그 활동을 했던 그 폰을 확보했다라고는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로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로들을 추적해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누구한테 받았는가부터 일단 따라 올라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신흥식이라는 그 분도 본인 스스로가 뭐 국정원에서 뭐 2003년 6월인가에 그만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분이 실제로 그 글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이나 또 허위 사실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위에 있을 만한 조직, 여튼 조직적 개입이라는 말씀을 듣고 진 의원님이 이 정도를 예측하신 게 아닐까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지금 퍼뜩 들었는데, 이 아까 많이 말씀해 주신 이름, 국정원장, 대선 후보, 국회의원, 이 사람들 그냥 자기의 관심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개인 취향으로 마음에 드는 카톡방이야.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닐 수 있다. 카톡방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대받는데 나가기 뭐한 방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 분위기상 저 윗꼭대기에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말이에요. 저 보수라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한 들어와봐 이러고 멱살 잡고 못 들어와요. 그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방에 들어오는 인사들도 정해진 것은 아닌가? 실제로 그것에 대한 홍보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보요? 실명을 밝혀야 하고 이 카톡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 카톡방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가 있어야 하고 이 카톡방의 의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가입 인사를 받아. 저거네요. 비밀 클럽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잖아요. 비밀 카페.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거 자체는 결국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그 컨텐츠가 불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너의 신원을 밝히고 우리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뭔가를 한다.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괜히 그러니까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진선미 의원실의 세작은 거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공개 안 하실 거예요? 그럼요. 비밀이죠. 시크릿. 영업 능력. 네, 그럼요. 제보자의 그거를 존중해주는 게 기자님이시니까 언론인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 팟캐스트도 언론인 아니십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나라가 인정 안 해줘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정치적인 이 사건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알려준 대로 사이버 수사대는 신현희 구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복원도 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수사 결과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정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불만스럽지 않으십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제 좀 확인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이 카톡방의 자료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일단. 네. 그래서 의지나 이런 것들은 수사 의지나 이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당사자도 아직 소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지가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신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찰입니까? 사이버 수사대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계속 누군가가 채찍질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럼요. 저희가 안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우리 당의 너무나 훌륭한 여선웅 구의원도 또 지속적으로 본인이 확보한 그 카톡방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말 아니다. 뭐 아니면 뭐 일정한 뭐 방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요. 아직은 11일 소환 이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일 이후.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타임테이블에서 조금 아슬아슬한 것이 11일이면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안민주 정부 10년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보통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수사를 민기적거리다가 다음 정부 때는 유야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실 거니까요. 요즘이야 뭐 어디로 해석해도 글로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떡해. 네. 안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2012년 12월 16일에 그 밤에 그 소름, 제 온몸에 돋는 소름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 뭐 개인의 부족함으로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보태준 힘으로 저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밝혀질 거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 압력을 저희가 국민의 힘으로 계속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카톡방에는 별의별 카톡방들이 다 많고 그래서 그런 글들을 끊임없이 나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도 그냥 에이 이러고 그냥 마시는데 스팸 문자 같은 느낌으로요. 그거 그냥 다 좀 보내주세요. 제보를 받을 수 지금 있군요. 받고 있거든요. 당에서. 캠프에서도 그렇고. 어디로 보낼까요? 캠프로 보낼까요? 진선미 의원실로 보낼까요? 저희 의원실도 좋고 어디든 다 좋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편하거나 가장 마음에 들거나 가장 믿음직한 그런 쪽으로 보내주시면. 안양역에서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보면 바로 눈에 마주치는 그 위치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528 유공자의 귀족 생활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와. 그러면서 뭐 공부하면 뭐하냐, 518 유공자가 받는 가산점 때문에 뭐 너희들은 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스티커가 눈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윤세민 기자가 지금 스티커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건 돈을 들여서 만든 인쇄물일 거라는 어감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만든 인쇄물이네요. 어이구 잘 찍었네. 그래서 집에 이게 너무 신기해서 집에 와서 한번 검색을 살짝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학원 앞에서 이걸 나눠주는 거를 누가 받았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제보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제보해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즉시 그냥 전달해 주시면 오늘 내가 방첩 행위에서 주정만 바뀐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필요한 일 같긴 해요. 네, 그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삐라를 주시면은 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지우개나 연필 같은 거 혹시 극우적 삐라. 네. 그리고 그것은 카톡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퍼진다. 아니 저는 그 와중에서 허건할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버릇 나빠진다. 스마트폰 사주지 마라. 아예 카톡할 것 같으면 스마트폰 사도 카톡 가입 못하게 해라. 네. 카카오 아이디를 아예 지워버려라. 있다고 해도. 근데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의 98%는 카톡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 버릇 나빠질 게 걱정됐을 뿐이었던 거예요. 전 개인으로서 아들로서. 왜 이게 조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직접 저는 당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총선에 갔잖아요. 예. 총선에 강동갑에. 근데 제가 딱 의미 있는 선거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제히 카톡이 돌았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 패턴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 우리 지역에서 제일 불안해하는 저를 마치 동성애의 무슨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위장 잠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제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인권운동과 신천지를 동일시하는 레토릭인데요? 그렇죠. 동성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왜 교회 위장 잠입을 아니 당선되기 위해서 거기 교회가 굉장히 크고 표가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패턴이 일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그 저에 대한 반감이 정말 뭐 깊어서 그렇다고 해도 뭐, 조직과 예. 인력이 함부로 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는 그 앞에 패턴이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누가 얘기합니다. 누가 보냅니다. 내 이름으로 보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발신자예요? 예.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직업 있잖아요. 네. 뭐 세무사, 네. 간호사. 그 이름으로 앞에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그걸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이름이 다르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이씨, 설마 세무사가 뭐 이런 거짓말 하겠어?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않겠어? 뭐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누군가 한번 그랬잖아요. 기사가 본인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걸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한 게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에 이분들이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이 글도 뭐 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가면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네요. 많이 해본 솜씨. 네, 많이 해본 솜씨. 조직력. 그러니까 트윗도 다 들켰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도 다 들켰지만 네. 들키지 않은 게 카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다 역량이 집중될 수도 있죠. 그 전에 다른 데서 했던 걸 못하게 되면 그쪽으로 집중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세밀해지고 네,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수준 높은 청취자들이시지만 아셔야 됩니다. 예, 계속 주시하시고 문제 제기해 주시고 같이 독려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제보가 나와주면 그렇죠. 좋겠다. 실제로는 지금 이게 전부 다 폐쇄적인 사이트잖아요. 카톡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배신자라는 뭔가 그런 게 씌워질까봐 더 씌워질까봐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믿지도 않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걱정해 주면서 그걸 보내주셨지만 제가 그것에 맞게 이게 말도 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고 그걸 돌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글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안 올려요. 안 올린다. 안 올리세요. 전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해명의 글을 올리면 이 사람의 그 글을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 카톡방의 심각성은 그건 거죠. 그렇죠. 네. 해명이나 반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정정보도는 리트윗하지 않는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전혀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소식을 공유하는 건 열정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알리는 거는 의무잖아요. 이거 00년대의 카페나 소규모 커뮤니티들에서 많이 보이던 성격이네요.
예. 그렇죠. 일단 자기들의 이해관계 바깥의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네, 네. 바깥에 나가서 퍼뜨릴 수 없는. 그렇죠. 퍼뜨릴 수 없는. 그래서 그것도 저쪽에 유리한 성격 중에 하나. 유리한 성격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종북 좌빨이라든가 빨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보관이 뭐 약해. 이거는 사실 내용을 들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그냥 내용이 없어. 그냥 딱 그 프레임만 계속 도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난 대선 관련해서 해주셨던 얘기를 근거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난 제대로 웃기지도 못했는데. 지금 10분이 더 남아있는데 10분을 더 드린들 무슨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아이고.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런 촉은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뭐 개인기 할 시간 드릴게요. 저도 있으세요? 네. 아니면 같이 오신 분의 개인기가 있으시면 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선수 교체. 잠깐. 저 보좌관님은 더 재미없어.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 뭐. 자기 자랑은 세시고. 자, 이제 조직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검경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황교안인 것 같아요. 황교안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우리 권한대행께서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 네. 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대선 전국이라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묻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물론 뭐 메이저 언론이 그걸 묻는다는 게 무슨 뭐 양념 논란, 선의 논란, 기껏해야 이런 겁니다만은 아무튼 묻혀서 그렇지 화려한 시즌이니까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건 분명합니다.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걸 시민들이 내줬죠. 민주당에는 정보기관에 평생 시달리고 사신 분이 많습니다. 정보기관 혹은 사법기관에. 그렇죠. 사형까지 선도받은 분도 계셨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의외로 우리 거대 야당발로 국정원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많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뭐, 개혁안이든 입법안이든 문제하는 뭐 토론회, 간담회 이런 거 많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면 민주당이 하는 거죠. 이명박 정권 당시 사찰 논란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마지막 카드인 양 거세게 밀어붙였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안이라는 것은 커다란 공약에 사실은 포함되어 버리는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적폐청산 중 하나? 국정원 개혁 문제는 계속 저희가 언급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노출되는 빈도수만 가지고 국정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약간 왜곡돼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은 관심이 있는데 언론은 큰데 안 넣어준다? 안 써줘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언론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온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무슨 막말 논란 이런 데가 막 가 있고 뭐 누가 무슨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 다 가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사례 중에 하나죠. 우리 방송에 나와서 송호창 전 의원이 참 고마워해줬다. 왜요? 방송 내내 안철수 얘기 한 번도 안 꺼낸 건 니네가 처음이다. 진짜? 내가 하는 일을 물어봐 주다니. 맞아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실제로 정치가 이렇게 잘 안 바뀌고 이러는 것에 어느 한 지점들도 어느 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나마 대권 주자로 언급이라도 되는 사람들만 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있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300명이나 뽑고 우리 민주당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국정의 다양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역들마다 각자의 전담 의원들이 돼서 그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만 특히 지금의 이제 선거 대선 국면이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안희정, 이재명, 뭐 이렇게 최성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셨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로 확정이 됐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의 상처도 다 대부분은 본인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에게 힘을 보태주느냐 안 되느냐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자기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거고 그 뜻을 펼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권 주자나 이런 분들을 선택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지지할 수 있는 건데 그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가 원하는 대권 주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른 게 되고. 그게 정말 공격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너넨 공인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겪는 우리들은 그럼 난 뭐지? 그럼 줄 서지 말라며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줄 서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쟤는 딴 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질문에 매우 마음에 담아두었던 네. 서러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이시니까 더더욱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국민을 절대선으로 놓을 수밖에 없고 놓아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바꾸어 보면 실력 경쟁 하도록 부추기지 않은 언론 탓은 왜 아무도 하지 않는가를 국정원 이야기와 더불어서 세트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언론 얘기 끊임없이 하죠. 화내세요. 그 사실은 화내죠. 언론에 대해 화나는 점을 말하는 자리예요. 제가 필리버스터 때 얘기했잖아요. 네. 9시간 40분을 얘기했는데 언론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그들 언론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뭐 지금은 와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뭐 니들이 그때 했던 일들을 뭐 다 뭐 상쇄시킬 수 있냐 이런 것처럼 언론은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은 끊임없이 기계적인 균형만 잡았어요. 기계적 접근. 그래서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걸 지적해도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쪽이 뭐가 없으면 안 써요. 그 자체로 자기네가 뭔가 편드는 것처럼 되거나 그렇게 공격을 받을까봐. 네. 응? 업체별 정치부가 회의할 때 나오는 밸런스 잡기의 폐해죠. 그렇죠. 네. 기계적 균형. 저는 그걸 4년 내내 목도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대선 개입은 팩트죠. 네. 팩트였거든요. 팩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언론이. 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럼 새누리당은? 아니 새누리당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 그럼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거면 그거를 팩트체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을 쓰면 되는데 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럼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가 않고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팩트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걸 주로 한다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주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싸움처럼만 보이게 싸움처럼만. 하는. 네. 그래서 저가 19대 내내가 결국 최악의 국회로 만들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 끊임없이 정쟁이라고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논쟁이. 논쟁은 팩트체크를 통해서 어느 팩트가 사실이냐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양쪽의 주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4년 내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정리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점점 힘이 더 실어져서 이 모양 이 나라가 된 거죠. 계속 하나도 안 먹히는구나.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은 더 세게 얘기하고 더 물타기를 하는 거죠. 네. 국정원 대선 개입도 똑같았거든요. 아니 애초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자기가 민주당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딜을 했다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기사에 탁 실어요. 뭐 당내 입지를 키우기 위해 혹은 뭐 자기 이윤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그 국정조사 범위에 넣어요. 그리고 6개월 내내 그것만 싸워요. 그 새누리당은. 네.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사과해요. 배상명령 해서 몇백만 원 물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런 게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진짜 그땐,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이제 정쟁을 해석하시면 좋은 방식. 정쟁이라는 싸움터를 언론이 그렇게 비춰주는 게 잘못됐다. 네. 예. 팩트 싸움, 정책 싸움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언론의 장치에 대한 지적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되게 크리티컬한 순간이네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12일까지 이제 구속이 될지 안 될지 하고, 현재 지금 복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4월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쳐다보고 있기 좋은 시즌이기도 하고,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작용할지를 지켜보고 있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네요. 그리하여 진선미 의원실은 수사기관들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진짜 집요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것도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 자체가 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이 문제들이 거론되고 이것이 계속 집요하게 수사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선미 의원실이 정보기관 혹은 전 여당의 관련 인사들 혹은 사법기관, 이 합법기관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감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업계 최고의 출연료를 자랑하지만 네. 국회의원은 출연료를 주지 않는 관습이 있죠. 그걸 약 올리는 관습이 있죠. 네. 그리고 그리하여 업계 최고의 출연료 지롱 이러면서 네. 저희들의 방식이 있는데 베스트 드레서시라더니 네. 선거 기간에 신으셨던 운동화를 좀 찾아봤어요? 그 모든 사람이 운동화를 찾아보시니까요. 네.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깔맞춤도 전혀 안 돼 있고 선거인데. 선거 코디인데. 그래서 뼈대 있는 스니커를 신겨야겠다. 네. 정말요? 네. 우와. 지금 열어보셔도 됩니다. 우와. 받아도 되는 거죠? 이거 이 선물, 네. 유권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따라라. 놀라시는 척을 하시네. 네. 이 선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무 예쁘다. 진짜. 우선은, 이게 누구의 시그니처 신발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마이클 조던 사장이죠. 예, 현 샬럿 홈즈 구단주가. 네. 세 번째 우승을 했던 1993년에 신었던, 에어 땡던 리트로 8입니다. 민주당색의 아쿠아 컬러웨이입니다. 네. 색이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보라색과 이 파란색과. 네, 손혜원 의원이 만들어 놓은 색깔들이죠. 세 번째 우승할 때 신었던 신발입니다. 와우. 3기 민주정부가 시작되면,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축원의 의미입니다. 우와. 네. 진짜. 야, 이렇게, 침소봉대. 그렇죠. 아니, 의미를 마구 과대. 이 제품의 리셀가를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리셀하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관심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힙한 유행하는 신발이고요. 관심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농구화로 만들어져가지고 발이 아주 편합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에어 땡건 리트로 시리즈 가운데 에잇은 상당히 코디하기 난해한 약간 그렇습니다. 예, 스니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스트 드레서가 신는 것을 봐야 되겠다. 네. 어떻게 맞추시나? 이번 대선 기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포인트는 발등의 저 X 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인데요. 그렇죠. 고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열심히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진짜 법정선거 기간 내내 이 신발을 신어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은수미 의원과 박원석 의원의 사례상 달 때까지 신어야 됩니다. 물론
물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지만. 자, 아니 뭐 대선 뭐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해서 진선미 의원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이었고요. 끝으로 강동갑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강동가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시는 수준 높은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매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고민들 때문에 항상 무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이런 우리 삶 속의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근한 차로 한 3분 40초쯤 걸리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갑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NVR1ABT. Adidas over-ear. Bluetooth. Sports Coach Wireless.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Zabra. Meet the headphone.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놓치지 마세요. 피부에 필요한 첫 번째 선택.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일부 통신사에 따르면 새로운 혐의가 걸렸어요. 예, 어제 그 재보선 방송 들어보셨다면 이 수사를 하는 동안에 꼭 뭐가 더 나와요. 네. 예, 무슨 옛날에 뭔가 중요한 물건을 엿바꿔 먹은 것,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말이죠. 재임기간, 지금도 재임기간이죠. 중에 이 공금횡령 혹은 배임 관련된 구의 경제에 손해를 끼쳤다. 네. 구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가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누가 지금 수사기관이 흘린 거죠. 게다가 이 신현희 구청장이 민간 특정 단체에 구에서 쓰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했는지 또 밝혀지진 않았는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네. 수사기관을 통해서 새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진돗개를 선물한 부부한테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 뭘까요? 진돗개를 더 많이 돌려주는? 아니요, 진돗개 펀드인가요? 이 부부 일가의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네. 스토리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진돗개를 둘러싼? 그때는 이제 진돗개를 선물한 부부의 개인적인 비위 사실로 이상하게 레토릭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진선미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경찰이 사법기관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요한 걸 했으면 막 신나게 흘려야 되는데 안 흘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진선미 의원 가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바로 사법기관이 흘렸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통신사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껏해야 몸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신현희 구청장 개인의 비위 사실이에요. 네. 처음으로 자랑하는 게 한 사람 시범으로 잡힌 사람의 개인적 비리? 이 얘기는
너무 많이 겪어서 제가 노이로제가 걸린 건지도 몰라요. 앞으로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카톡방 문재인 비방이라는 검색어에 연관 검색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죠. 신현희 구청장이 볼드모트가 아니잖아요. 네.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진선미 의원의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좀 쳐다보면 좋고, 특히나 제보가 많으면 좋고, 이것은 제보 풍년이 가능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카톡이잖아요, 카톡. 네. 예. 제보가 많으면 좋고, 꾸준한 관심이 있으면, 신현희를 잡아당기다 말고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서 신현희 선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법기관이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뿌리채 다 뽑혀 올라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 진선미 의원님이 남기고 가신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좀 말린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의원님, 제가 이제 그 사실에 출연하면서, 의원님들을 종종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뭐요? 왜 이렇게 재미없나? 아니요, 말 못하나? 어린이 호소력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어린이와 대화를 하는 기분이에요. 최악이, 설명해봐요, 다시. 되게 맑은 눈망울로, 열정있게, 은수미 차용인. 네, 얼마나 불쌍해요.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지우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돼요. 그죠? 우리가 모신 정치인들 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진심이네 저 사람. 두서가 없어서 그러지? 네. 네. 두서없이 진심으로 들어댐비는 정치인들이 더 늘어나려면 언론이 제 몫을 해줘야겠지만 그 알실이 떠든다고 언론은 제 몫을 하지 않고요. 네. 예. 여러분이 제보를 좀 더 많이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띄워드린 방송이었습니다. 221회 다음 주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때문에 일정이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 정도 알려드립니다. 윤세민과 UMC였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알았을 텐데 윤세민이 한 주 쉽니다. 아, 그래요? 네. 딴 일 맡겨놓은 거 많잖아요. 네. 그거 하라고 벤치에 계시고 다음 주에는 저와 누군가가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세민과 UMC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